이상민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네. 이제 본인이 그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히 진술했다고 이거 이제 오늘 한겨레가 이걸 잡았는지 보도를 엄청 내더라고요. 그런데 경찰한테서 뭐 받은 것 같아요. 한겨레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김건희 모른다도 한겨레가 경찰로부터 받은 것 같고요. 많이 나왔는데 이게 오늘 가장 주목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겨레가 경찰한테 받은 내용 중에 그러니까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상민 본인은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다 봤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뭐 행안위에서도 동의한 국무위원이 분명히 있었다. 네. 심지어 김용현은 어떤 말도 했냐면요. 여기 나오는구나. 국무회의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2명 정도였다. 국무위원 참여가 그때 11명이거든요. 네. 2명이면은 8, 9명은 다 찬성했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면 최소한 침묵하거나.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상목이나 이상민이 경찰 가서 털어놓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의심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래서 완전히 배치될 뿐더러 이상민 본인 발언하고도 이게 안 맞아요. 이상민이 지금 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도 12월 5일인가? 그 계엄 터지자마자 그때 국회에 나가가지고 반대했던 사람 한 2-3명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네. 그때 당시 들어와서 국무회의 자체를 또 축소시키려고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격양돼 있는 얼굴로 들어와서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다. 야, 나 계엄 발표한다 이러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한 사람도 이상민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상민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네. 지시한 데다가 김용현이 헌재에서 최상목하고 조태열한테만 문건 준 거 아니다. 행안부 장관 최소한 6, 7명 있고 거기엔 국정원장, 행안부 장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이상민은 사실 저 왜 빨리 수사를 진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수사를 안 한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공수처에서 이상민 수사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공수처가 또 한 건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도 제대로 해내면은 정말로 이제 소고기 회식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공수처는. 이제 대통령은 넘겼으니까. 예. 아니 그 회식 나 너무 마음이 아파. 예산 늘려주실 거예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부하죠. 예. 소고기 한 끼 정도는 제가. 그 검사들도 그럼 빨리 좀 뽑아주세요. 그러니까요. 최상목이 안 뽑아 내가 할 수가 임명을 없다. 안 해준대잖아.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럼 내가 무슨 수로 뽑아? 김영란법에 걸려가지고 못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29,000원씩만 주면 되지 않나? 100명이면은 29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상민은 이제 국회 나와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나 진짜 그거 하는데 사람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오랜만에 해봤거든요. 네. 그 이렇게 다들 선수한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부터 와 정말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대만 때리고 싶다. 주먹으로 치고 싶은 건 오랜만에 생각했고 네. 컵으로 머리 찍고 싶은 거는 또 오랜만이고. 방식이 다 다르군요. 방식이 다르네. 조금씩 다르네. 되게 오랜만에 네. 얼굴 치고 싶고 찍고 싶고 찌르고 싶고. 어떤 주먹이 얼굴에 닿는다는 건 예. 체온의 교감이잖아. 잔인한 사람이야. 컵을 들어서 찍는다는 건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는 얘기고. 예. 오랜만에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될지 내가 계속 기록. 예. 어쨌든 그러면 국회에서 그따위로 얘기를 한 건 이제 경찰에서 말한 내용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국회에서 말한 내용이 나중에 위증이라고 너무 뻔히 밝혀질까봐 네. 아예 아무 말도 안 해버린 거죠. 어떻게 훌륭한 전략입니까? 아까 나온 김영현하고 이상민 사실 이 둘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둘이 공통적인 건 있어요. 못생겼다는 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내란 공범? 공통적인 것은 그 증언상으로 보면 국무위원회 분위기는 뜨악했다. 일단 이건 알 수 있어요. 예, 국무위원들이 다 놀랐고 잘 뭐 허둥지둥하고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야. 요거는 기본적으로 맞아. 근데 이게 2명이 반대했는지 3명이 반대했는지 전원이 반대했는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개별적으로는 다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증언을 할 거고 국무회의 자체는 대단히 형식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예, 국무위원들의 동의 내지 부동의의 여부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저는 이 두 사람의 엇갈린 발언 속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보고요. 둘 다 자기의 이익대로 피하고 있잖아요. 네. 이상민은 왜 갑자기 전원이 반대한다고 얘기했을까? 네. 국무위원들 본인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죄가 없다. 가담하지 않았다를 네. 강조하려고. 그렇죠. 일단은 예. 윤석열을 잘라서라도
자기들은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낌새가 보이는 거죠. 네. 적어도. 그런데 전원이 반대를 하고 저렇게 극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대통령을 말렸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랬다면 처음부터 그랬겠지. 그렇죠. 네. 네. 저기서 전원이 반대했다는 말은 상당한 과장이 들어간 말이 거의 저는 100%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믿을 만한 진술이 아니에요. 예, 전원이라고 하는 걸 11명을 다 머릿속에 하고 11명의 전원이 결사옹위하면서 반대했을까? 사실 그렇게 했으면 막았어야지. 그렇지. 아니면 그렇지, 만약에 막았겠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대통령이 심지어 지금 KBS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데 대통령이 나 10시에 KBS 방송하기로 했어. 이러면서 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11명이 결사옹위했는데 그렇게 뚫고 갔다. 그럼 사실 그때 액션이 그때 바로 나왔어야 돼요. 12월 그렇지. 3일 밤에. 네. 근데 아무 액션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지. 안 말렸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국민의원들은 다만 그냥 전반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다만 어리버리했고 무서워서 말리지 못했고. 이거 근데 보니까 교수님 약간 죄수의 딜레마가 생각이 나네. 네. 그러니까 이게 먼저 부는 놈이 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용현이 나서 싹 불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서서 대항 전선을 국무위원들 모두를 함께 지금 스크럼을 잘라 그런 거 아닐까? 아, 그렇죠. 그것도 맞는 지적이에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원들한테 뭐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진술이 바뀔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무위원들한테 시그널을 보낸 거지 이게. 네. 그러네. 나머지 11명한테 우리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지금 신호를 준 거네요. 네. 근데 김영현만 되게 이제 2명이 반대했다부터 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은 김영현의 말이 좀 더 믿을 만하다고 봐요. 네. 네. 근데 김용현도 사실 자기 이익이 걸려있긴 하죠. 네. 왜냐면 국무회의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김용현은 절차를 다 갖췄다. 심지어 국무위원들을 다수가 동의했다라고 해야 본인이 뭔가 독단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독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이 국무위원들까지 동의했는데 이게 어떻게 불법이야. 뭐 이렇게 네. 이제 가는 거죠. 네. 그 김영현의 말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다수가 동의한 게 아니라 그렇죠. 반대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몇 명 있었다. 네. 맞습니다. 네. 나머지는 암묵적 동의를 했거나 어리버리했거나 이거예요. 네. 네. 국무회의가 성립됐다라고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익을 제거해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저 국무회의가 성립됐고 그중에 다수가 동의했다를 얘기하고 싶은 김영현의 이익을 제거해 놓고 보면 건질 수 있는 사실은 맞아요. 명시적으로 반대한 놈은 몇 놈 없었다. 그렇지.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이상민은 지금 말이 바뀐 거거든요. 네. 김용현은 그냥 일관적으로 저런 입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이상민과 김용현 같은 얘기였어요. 비슷해요. 그게 되게 김용현은 의미심장해요. 그대로 말하고 네, 있고 이상민은 말을 바꿨기 때문에 네. 둘 다 나쁜 놈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를 믿을 거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말을 안 바꾼 놈이죠. 네. 네. 그리고 이상민처럼 지금 장관들 중에 이상민처럼 지금 내란 가담 정황이 뚜렷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은 더 믿을 수가 없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국무위원 국무회의도 제대로 소집되지 않았고 네. 명시적으로 반대를 해서 뭔가를 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대통령은 밀어붙였고 지금 국무위원들은 지살길 찾고 있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어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헌재도 그렇고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몇 놈이 딸려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극적 가담자로 네. 적어도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구속 기소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포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신병합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네. 왜냐면은 이상민도 저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경찰이 이걸 흘릴 거라고 생각 못 했겠지? 네. 말을 바꿔가면서 갑자기 되게 지금 방어적으로 바뀌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기괴한 행동을 하고 증인 선서도 안 하고 이게 본인의 혐의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걸 지금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럴 정도로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은 윤석열이 이게 신병이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을 맞추려면 일단 윤석열부터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그러니까 이게 국무위원들끼리 말을 맞춰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게 윤석열이 나중에 형사재판 가가지고 걔들 다 하라 그러던데 이러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다 뒤집히는 거라고 지네들끼리 말 맞추는 게 소용이 없어. 맞아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윤석열과 합의하에 말을 맞출 방법도 없고 거기다가 김용현처럼 다 내가 했습니다라고 해버릴 수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상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구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4차 변론에서 탄핵 심판에서 김용현하고는 입을 맞춘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안 맞잖아요. 가다 보면은.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현이 사실은 저렇게 나사 빠진 대답을 하는 게 멍청해서가 아니라 네. 사실은 이거 내가 혼자 다 봤자니 좀 너무 억울해서 일부러 지금 삑사리를 내는 중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정도로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 법리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예. 이 사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변호사들도 그렇게 능력 좋은 변호사들도 아니고 저는 그냥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억울했다가 네. 그래도 윤석열이 살아야 내가 산다 그렇지. 생각했다가 네. 또 막상 받아주려니까 너무 억울하고 네. 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만을 진실만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말을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딘가에 거짓말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로 보완할 수 있고 거짓말로도 보완할 수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거짓말의 크기가 커지게 돼 있어요. 이거 감당 안 되는데. 네, 감당이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특히나 이렇게 관련된 증언자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으면 네. 기본적으로 진실만을 줄기차게 얘기하지 않는 한 전반적으로 거짓의 크기가 커집니다.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혹은 나와서 직원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했던 이유도 네. 수십 년간 거짓말을 해온 결과 음. 내가 저 앞에 가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어딘가 어긋난다 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우리 오늘 함께하고 있는 정민정 박사님 얘기가 좀 미안하지만 정민정 박사님 줄곧 자기 진실을 얘기했거든요. 예. 네. 다른 사람의 증언하고 일부 배치될 뿐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거짓말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고. 네, 얘네들이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증거를 연결하는 방식들, 증언을 연결하는 방식들에 이제 빈틈이 생기기 시작을 해.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술수를 써서 생긴 현상이에요. 그치. 근데 지금 이 내란 건은 그것의 정반대야. 네. 예, 진실이 여러분들이 아는 게 진실이거든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게.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근데 관련자들이 제각각의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이상한 거짓말들 덩어리들이 지금 생긴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오히려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방식의 어떤 검찰 조작이 어렵지. 네. 거짓말하고 있는 놈들 사이에서 진실의 궤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막 증언을 보고 막 수사 증거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건 재판정에서 누가 더 가까운 사실에 근접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윤곽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증언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청 벽에는 그거 붙어 있겠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확인된 것들만. 그런데 윤으로 그렇죠. 네. 영화에서 보던 그게 만약 그걸 갖고 있으면 신문이 더 쉽거든. 네, 그렇죠. 네, 밝혀진 사실만이 딱 요것이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값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질문하면 돼요. 그럼 거짓말하는 놈은 휘청휘청 하거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나오거든요. 증인신문에. 네. 과연 그날 윤석열이 나올까? 첫 번째. 저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홍장원한테 직접 지시해. 물론 다른 사령관들도 있지만 다른 사령관들은 사실은 마지못해 조금 나중에 고백한 측면이 있고 지금이야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홍장원 차장은 그냥 곧바로 진실을 실토해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정확해. 확고해. 그래서 윤석열이 안 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나오면 과연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네. 상당히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만약에 나오면 그 사람 특유의 그 표정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눈이 이렇게 되는데 눈이 뭐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 조국 대표랑 악수할 때 나왔던 그런 표정. 눈썹 자율주행이라는 별명. 눈썹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막. 테슬라가 자율주행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어쨌든 그 표정이 나오거나 근데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모른 척 하려고 노력하겠죠. 네. 만약에 나온다 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지금 되게 저울질이 진짜 재밌거든요. 이거 완전 황금 비율이에요, 여러분. 나가면 일단 싸제밥을 먹을 수 있어요. 윤석열 입장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몇 개 없어요, 여러분. 그 경호처 애들한테 얘기하면 술도 구해올걸요? 네. 그리고 화장도 받고. 그래, 화장도 받고. 화장이야 뭐, 이 사람이 뭐 화장은 자기 얼굴 보고 만족할 리는 없으니까. 싸제밥과 술을 먹을 수 있어요. 네. 대신에 홍장원을 만나야 돼. 네. 거의 말로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홍장원 차장한테. 홍장원은 내가 하는 말을 거짓말에 하나도 장단을 안 맞춰줄 거야. 그렇지 당연하지. 내가 되게 느자고 없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래서 홍장원이 무서워서 안 나가잖아요. 그럼 교도소 밥을 먹어야 돼. 윤석열에 대한 예측은 저는 거업님 방식이 더 타당한 예측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네, 합리적으로 예측하면 안 되고 안 돼요. 욕망으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오겠네 전문가였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는 거야. 아 가능해. 예. 저라면 그럴 거예요. 밥을 먹다가 가능해. 뭐 고춧가루 같은 걸 눈에다 막 넣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 막 이러고. 안과 가야 된다. 네, 안과 가야 돼. 맞네. 저번에도 병원 갔잖아. 4시간 진료하고 또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예. 그거 다 하고 나니까 나 오늘 눈이 안 보였고 현재 못 갈 것 같다. 100% 이럴 겁니다. 예. 왜 이렇게 맞을 것 같지? 아 진짜로 근데 병원 갈 것 같아. 왜냐면 병원 가서 또 깨끗하고 좋은 침대에 누워 있는 거 얼마나 좋을 거예요 지금. 네. 야 이거 진짜 음. 이거 우리 예상대로 되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예상대로 탄핵 심판 간다고 하고 병원을 가는 거야. 만약 예상대로 되면 난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아. 기분은 나쁘지. 나랑 뭔가 통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분은 나쁜데 어디 가서 맨날 얘기할 거야. 얘기는 하겠지. 내가 맞죠. 우리 오늘 방송 영상 링크 보내주면서 성지순례 하라고. 앞차기 가서 얼마나 자랑할까? 내가 예상했다고. 그냥 가라 이거. 나가 그냥. 정말 이제 항상 그 방송국에서 그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계속 전화 와요. 권혁다님 그 윤석열 같은 악당이 등장한 영화는 없느냐고. 네. 없다니까. 세상에 이렇게 멋이 없는 악당이 세상에 어딨어. 영화에 등장하려면 악당이 그래도 매력이 좀 있어야 돼. 그냥 나쁜 짓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 기껏해야 예전에 그 뭐죠? 그 송강호가 깡패 역할 했던 거? 넘버 3요? 네. 네. 넘버 3 정도는 그 정도가 네. 제일 비슷한 캐릭터? 근데 비굴함이 또 이 예. 게임이 안 돼. 비굴함에서 윤석열이 너무 압도적이야. 거기 나오는 악역이라고 해봐야 박상면 씨, 잿더리로 등장했던. 근데 나름 애국지사예요. 왜냐면 그 일본 조폭이랑 싸우거든. 너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야 이랬는데 일본 조폭이 일본 땅문이다 뭐 이러니까 잿더리 집어 던져가지고 잡혀 들어간단 말이야.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뭔지 보죠. 그래서 헌재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네, 이거는 이진숙 탄핵이 기각됐죠. 근데 기각할 때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4대 4기도 했지만 이진숙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8명 전원이 기각을 했어요. 이 주장을. 이게 중요한 게 왜냐? 이게 윤석열의 또 계엄 정당화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월요일날 미디어 기상대 때 이종훈 교수님이 일부 가져와서 얘기해 주신 가져오셨구나. 그날 보도 나온 거라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공보물이었는지 공식 입장이었는지 이 부분이 약간 불분명해서 일종의 AS인데 네. 결정문 안에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지금 동접자가 4,500명이거든요. 어이구. 예. 네. 5,000명이 넘어가면 우리 봉우리가 네. 오늘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안 돼. 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왔어. 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왔어. 이거 캠프보다 더 많이 왔어. 말을 끝까지 들어.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네. 아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최고급 커피를 한 잔씩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포옹 같은 거라도 하나 하지. 됐어요. 누가 원한다고. 이제부터 방송을 막 하면은 시청자가 줄어들겠지. 미친 소리 하고. 남의 방송을 왜 사보타지 하려고 그래. 이제 동접자 4천 이하로 떨어지면 네. 여기 밑에 들어가서 방송하는 거야. 잠깐만. 근데 그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잘하면 계속 올라가. 알겠습니다. 올라가겠지. 알겠습니다. 예. 동접자 4,000m로 떨어지면 투명 의자로 방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응. 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어긴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면 탄핵 소추는 유사 행위를 예방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장치로 봐야 한다.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과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 탄핵 심판은 공직자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헌법 재판을 통해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나아가 그들에 의한 헌법 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취임 당일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곧바로 탄핵 소추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의 헌법 수호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다. 네. 아, 이 부분은 특히나 뭐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아니라 네. 이때 4대4 결정이 났지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8인의 의견으로 나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공식적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떤 탄핵에 이어지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이 헌법 수호와 연결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렇죠. 입장을 낸 것이죠. 8명 예. 전원이. 네, 예. 그러니까 그 요번에 그 윤석열도 그랬고 네. 계엄 이유를 뭐 탄핵 남발. 네. 그다음에 그 뒤로 이 내란 세력들이 29건의 탄핵 이러면서 이걸 거의 막 기정사실인 것처럼 지금 퍼뜨리고 있잖아요. 네, 네. 실제로 이제
그 법안에 논의됐던 것들이 29건이었었고 실제 이제 탄핵된 이제 검사라든가 아니면 공직자의 경우는 그 수보다 훨씬 적고. 네, 13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사실을 호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헌재가 이진숙 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비록 결과는 좀 실망스럽게 4대4로 나왔지만 네.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일종의 권항쟁이 심판을 한 거라고 봐요. 아, 그러네. 일종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진짜 답답해서 그렇게 니들이 생각하기에 탄핵이 헌법적인 권한을 이제 그 어긴 거라면 또는 권한을 남용한 거라고 한다면 네. 그럼 네가 소를 제기해라. 아 그렇죠. 그래서 판단을 물어라. 네. 건들이 많이 누적됐으니 그 건 중에 권한을 남용했거나 아니면 헌법을 어긴 게 있다면 판단을 내주겠지. 안 했잖아 지금까지. 네. 그렇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권한쟁의 심판처럼 지금 결론을 내준 거거든요. 이거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거야. 그리고 탄핵소추는 그 결과로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간에 근본적으로 권한이 서로 다른 헌법기관 간의 일종의 견제 행위로서 합헌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라고. 대단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거 보도가 잘 안 됐어. 근데. 맞아요. 보도가 많이 안 나왔어요. 미디어 오늘 정도? 예. 왜냐하면 이게 그 극우 세력한테 찬물을 끼얹게 정말 그렇지. 네. 예. 애써 보도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이준숙 건이라고 생각하고 이준숙 4대4 결국 이준숙 돌아와 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지금 하고 이준숙 말을 옮겼어요. 왜? 네. 네. 뭐 기본적으로 계속 그 민주당이 탄핵 심판을 남발해가지고 나온 문제다 어쩌고 이거나 옮겨주고 있어. 근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유달리 못 박은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이해를 안 했거나 일부러 무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게 되게 왜냐하면 다른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8명 전원의 의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을 그어준 거야. 일종의 판례를 누적시킨 거라고. 국회가 어지간해서 되게 이상한 어떤 탄핵 소추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거는 국회의 권한 안에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나 합헌적 기능을 한다. 이 얘기라고. 아 근데 이진숙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날 왜? 맞잖아. 그 이날 아마 당일일 텐데 탄핵 기각되고 그날 바론가 다음 날인가 기자실 가가지고 네. 기자들한테 내란 용어 쓰지 말라고 보도할 때 네. 선배란 몇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 무슨 이게 뭐야 보도 지침이잖아요 완전히. 아니, 예전에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 시절에 갑자기 무슨 뭐 보도 한다고 네. 거기서 막 대놓고선 아니 왜 뭐 이렇게 장관 맘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 금요일 저녁에 왜 하냐. 애가 있었잖아요. 예. 이준수 가지고 선배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당신이 무슨 내 선배냐. 그러니까. 그런 그런 말이 식으로 나와야지. 하지 마라. 우리 기자들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한마디 안 해. 아 진짜. 자 이럴 땐 오랜만에 뭘 쓰고 싶어요? 일렬로 세워놓고요. 이진숙을 일렬로 세워놔요. 나는 이진숙보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기자들이 더 열받아요. 예, 자존심도 없나? 벨도 없나요, 진짜? 아마 근데 언론 노조에선가는 성명이 나왔죠. 성명이 그것 때문에. 나왔죠. 예, 언론 노조에서 성명이 아니 나왔고. 이거는 사실 그 현장에서 근데 바로 그럼 바로 얘기를 해야지. 근데 저는요 깡패를 키워주는 애들은 깡패에 순종하는 애들이 더 나쁘다고 봐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벌벌 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다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인데 물론 알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분위기 내가 굳이 나서야 되나? 선악 판단도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도 맨 앞에 먼저 나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퍼스트 펭귄은 언제나 어려워요. 근데 이 두 번째 이를 지지해주는 동참해주는 사람의 존재가 선의 크기를 키워준다고. 그게 우리가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보면서 나왔던 얘기도 정확히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나서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걸 지지해주는 사람 이 둘의 존재만 있어도 훨씬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거든요. 맞아. 근데 기자 사회에는 이게 둘 다 없단 얘기야. 예, 물론 처음 안 나서 주니까 지지해 주는 애도 없단 얘기지. 근데 저 같으면 그 이해는 가는데 제 성격이라면 이 정도면 누군가 한 놈쯤은 나왔을 것 맞아. 같은데. 그럼요. 너무 선을 짜증이 넘었죠. 쌓이다가 한 번쯤은 그냥 질러버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부가 그런 계기를 한두 번 제공했어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추미애 장관 시절에 추미애 장관한테 달려들 때는 막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너무 짜증나고 비겁한 게 추미애 장관 때도 입 다물었다면 뭐 그냥 나서기 그럴 싫어하나 수도 보다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만만한 사람한테는 막 달려들고 그러니까 이들을 움직이는 게 뭐냐는 거냐. 네. 그랬을 때 보면 만만하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야. 네. 결국 그 결론뿐이 없어. 야, 정의감도 아니고 뭐 이익도 아니야 심지어. 이익도 예. 아니고. 권성동이 노래하니까 박수치고 앉았고 같이 셀카 찍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란말이 해주니까 맛있습니다 가까 이러고 받아 처먹고 뭐야 이게 아니 그렇게 눈치 보면서 할 거면 공무원이나 하지 왜 기자합니까? 진짜 하나하나 떠오르네. 그 공무원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김건희랑 사진 찍은 무시하고서 이러더라.
왜냐면 제가 공무원 하려다 때려쳤잖아요. 아니 공무원의 직업적 성격이 그럴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당연히. 그게 중요한 거고 또 어느 그치. 정도는 미덕이니까. 근데 기자의 미덕은 뭐예요? 다 입 닥치고 있더라도 손 들고 질문하는 게 기자의 미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렇게 훈련 받잖아. 네. 근데 왜 그 훈련 받은 훈련을 만만한 데만 쓰냐고. 그리고 이준석이 무서울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일종의 기자 대소통 강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북악산 그 뒤에 이렇게 산행했을 때 산에 예, 등산했을 때 네. 그때 뭐 아주 나쁘게 쓴 건 아니지만 페이스북에 한 기자가 아우 이 노인된가 뭐 무슨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표현한 건 아닌데 약간 살짝 만만하게 표현하는 게 있었거든. 그러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는 대통령도 그냥 이렇게 함부로 지칭할 수 있어. 예의에 어긋나지만 안 된다면 이런 식의 기운이 읽혔다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님이라고 했다 안 했다 가지고 싸웠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때는 이렇게 자아가 비대해 놓고 맞아. 정작 대항해야 되는 사람이 나올 땐 자아가 왜 이렇게 쪼그라드는지 모르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무슨 버릇인가 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죠. 이진숙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이준석 얼마나 만만해요. 지금 팩이 정말 좋은. 솔직히. 예. 지금 거의 손이 뒤로 묶여 있는 상태라고. 패도 반항도 못해. 그럼 왜 나서지 못하냐고.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네. 아니 윤석열 정부 내내 그렇게 두드려 맞아놓고 화도 안 나요? 참 신기하네. 겁쟁이들. 그냥 나쁜 놈보다 전 비겁한 게 너무 싫어요. 네. 이게 뭐야? 네. 그래도 이진숙은 깝깝하지만 이진숙 탄핵을 기각한 헌재는 아주 소중한 의견을 하나 지금 네. 확실하게 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도 이런 얘기 안 진짜 들을 중요한 얘기야. 이런 얘기 안 들 거면 그냥 탄핵시키면 좋았잖아.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어? 이런 얘기 듣잖아. 그러니까 살려주니까 이준숙이 나와가지고 나불나불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거는 뭐 어느 쪽이든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예. 기본적으로 4대 4로 이 부분은 애매하다라고 결국 판결이 난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 소지가 없지 않으나 정말로 파면시킬 만큼 크지 않다 정도로 이제 의견이 정리가 된 거거든. 네. 4대 4의 의견이라고 하는 건. 물론 크다라고 생각한 사도 있지만 크지 않다고 생각한 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8인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만큼은 일치된 의견으로 네. 국회에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게 오히려 힘이 더 실어요. 그러니까 핵심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렸지만 탄핵 소추권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일치된 의견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 해석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8인의 일치된 견해로 이런 얘기를 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다시 묻지 말란 얘기야. 그렇죠. 그럼 국힘에서 계속 그 얘기하면 바로 이거 떼다가 해야 돼. 네. 우리 오늘 밈 경연대 할 건데 네. 이런 밈은 안 만들더라고. 아니 애초에 밈은커녕 보도를 안 해줘. 모르는데 어떻게 보도를 안 해줘. 모르잖아. 밈은커녕. 봉우리 예? 4,900명이야.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4,900명이라니까 뭐가 아니야? 아니기. 아니야. 여기 뭐 저기 뭐? 봇이 들어와 있다. 뭐라고? 뭐지? 봇. 채팅봇. 그 봇은 없고 이따가 네 커피 사러 갈 커피 봇은 기다리고 있어. 아니 이게 아까 우리 저 울프가님 봉우리 카드 받아가지고 저 커피 사오시면 돼요. 저 바로 앞에 있어요. 예. 아직 안 됐잖아. 우리가 명먹은 커피니까 네. 이게 그 커피 여기도 있잖아요. 예. 예, 돌아가실 때 이제 원두 큰 거. 집에 가서 드시라. 집에 가서 드시라고. 따뜻하다. 좋다. 설날에 좋습니다. 이래야 명절에 이래야지. 그게 더 비싼가? 다 그러지. 아이씨. 말이라고 하냐고. 게이샤 뭐 이런 거라서 이만큼 하면 막 5만 원 해. 아이 진짜요? 야, 4,965명이에요. 이야, 이거 큰일 났는데 진짜 넘겠는데? 어디서 소문 듣고 오나 이 사람들이. 나는 이런 게 정말 신기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타겟 잡으면 아, 접속을 또 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접속을 하고 있구나. 안 봐도 되는데. 이러면 우리 봉우리는 부정선거 논란 일으킵니다. 안 됩니다. 그 여기 있는 120명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150명 같기도 하고. 150을 차감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봉우리, 너는 숫자 세는데 뭐가 많이 잘못돼? 네, 여기 지금 150명은 빼야 돼. 여기서 접속하는 건 반칙이잖아요. 우리 떡 센 것도 그때 완전 잘못 셌잖아. 떡도 이상한 완전 틀리게 세더만. 기억도 안 나. 5천이야? 아이고. 아 뭐야 여기 다 접속해 있네. 이거 빼야 돼. 네, 150명 빼서 네,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더라. 한 5,500까지 올려보지. 뭐. 그럴까요? 네. 그럼 5,500원 5,500원 좀 그렇고 5,200? 5,200. 아하. 5,200 되면 너 딴소리 하지 마. 아니 이분들 왜 갑자기 오늘 많이 들어오지? 평생 못 들어오지. 봤으니까 봉우리를. 그리고 참고로 오늘 사장 남천동도 없습니다. 걔네는 왜 방송 안 해?
거기서 왔구만. 자, 5,200. 지금 여기 몇 분 계시죠, 근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5천 됐다 다시 줄었대. 봐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 5천 야, 명은. 되게 신기하다니까. 네. 야, 일단은 접속은 해주자. 5,000. 잠시만요. 무슨 자, 5천 넘어간 상태로 10분 유지. 10분 유지. 10분. 한 명 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만은. 네. 예. 이런 의지가 네. 보이는 거죠. 예. 네. 10분 유지되면 제가 진짜 쏘겠습니다. 뭐 못할 게 없지. 잠깐만요. 그 주문 다 받으셔가지고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예, 10분, 네. 10분. 네. 되게 신기해 이런 거 보면. 네. 뭐 자기들끼리 뭐 텔레파시 같은 게 있나? 이게 뭐 있나 봐요, 좀. 어디 게시판에. 이게 가만히 있다 보면 이렇게 어디 이렇게 와요 알람이? 그리고 지금 11만 6천 명의 구독자들이 막 여기서 오는 거야. 지금 2천 부족하답니다. 막 2천 몰려오고 막. 알겠습니다. 예, 10분 유지되면 네. 쏩니다. 배터리가 별로 없네. 씨. 자 이제 오세훈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와우. 5천이 나왔으니까. 재밌겠는걸? 오세훈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들 진짜 투성이야 진짜 여기 이 나라는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제 노컷뉴스에서 단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노컷뉴스가 왜 이 시국에 지금 안 그래도 명태균 게이트에 걸려 있는 사람을 인터뷰했지 싶긴 한데. 그렇죠. 예. 네. 근데 또 오세훈은 좋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오세훈은 되게 반가웠을 거예요. 네, 지금 약간 그렇죠. 잊혀지고 있고 네. 심지어는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대선도 좀 막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인터뷰를 하러 와. 단독 네. 인터뷰를. 음. 좋다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 발언이 중요하긴 한데 이 앞서서 맥락이 중요해요. 네. 이 앞에 본인이 2012년에 11년인가? 그거 무상급식 주민투표했다가 자기가 쫓겨난 그 일화를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 서울시의회가 여소야대였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 시의회가 그거 다 잘라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때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그 괴로움을 잘한다. 자, 요 얘기가 일단 시작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의 아픔을 알겠다 이거. 네. 그렇죠. 나도 그러면서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장 개헌권이 없지.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무상급식 그 투표, 주민투표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런 마음에서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예. 궤변을 합니다.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인간 이야기에 내 목소리 입히기 싫은데, 자, 계엄이라고 하는 또 탄핵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계기를 통해서 분출하고 있는 의견들이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근데 그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정광훈 집회에 직접 나가셨어요, 저분이. 직접 나가지고 문재인을 죽여야 됩니다. 이랬던 양반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 없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무엇이 나라를 위해서 도움되는 것이냐를 놓고 각자 다른 의견일지언정 분출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내느냐가 정치 지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울분에 차 있고 분노를 느끼는 분들은 일단 당신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래버리면 소통이고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정치권에서 당신들의 주장과 입장을 이해한다. 아직까지는 옳다가 아니라 입장을 이해한다. 같이 풀어보자. 이게 해법 아닐까요? 왜 되묻고 지랄? 진짜 이게 진짜 뱀 같은 혓바닥입니다, 진짜. 네. 예. 이거는 뱀의 혀라고 좀 표현하시는데 전 뱀의 혀도 못 된다. 그것도 안 네. 돼요? 네. 네. 이거 되게 하나하나는 되게 좀 뭐랄까요? 되게 공회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 이제 무슨 생각일까라고 제가 붙여놓은 이유가 예. 뭔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일단은요. 음. 서부지법을 때려부순 사람들까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랬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견일지언정 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어떤 의도로 그랬는 줄 안다. 그리고 어쨌든 분출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다. 마치 그걸로 민주시민의 역할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부정적인 에너지니까 이제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그게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내가 지가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뭐. 그렇죠.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사실 내란을 두고 많은 언론이 자꾸 여야 의견 대립 사안으로 보도를 해서 한참 우리도 많이 비판했잖아요. 예. 사실 그거랑 똑같은 주장이거든요. 음. 내란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음. 이렇게 정치적인 관심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내란은 의견 대립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예.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지도자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거업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윤석열을 비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내가 긍정적으로 잘 승화시켜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런 거 바라보고 좀 줄타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저는 딱 이게 뭐냐면은 나는 대통령 하고 싶어요. 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에 의한 판단도 안 하고 옳고 정의에 의한 판단도 안 하고 법적 판단도 안 하겠다. 참고로 오세훈도 변호사입니다. 네. 아 그랬지. 네. 여러분들이 잊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지. 원래 변호사로 유명해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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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법적 판단 안 하겠다. 이념적 판단조차도 안 하겠다. 옳고 그름 도덕적 판단도 안 하겠다. 판단을 안 하겠다. 아니 근데 지도자가 판단을 안 하면 안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아니 판단할 줄을 모르면 그게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랑 뭐가 다릅니까? 강아지도 판단을 해요. 이렇게 떠가지고 나를 지지할 어떤 의견으로 삼겠다. 이거지. 이 스펙트럼이란 표현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전혀 배제된 채 옳다라고 그냥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무리는 내가 뚝 하고 떼어가지고 떠먹겠다라고 하는 얘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오세훈의 이 발언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대권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네. 음. 네. 정책적 지향도 없고요. 인물로서의 어떤 경쟁력도 없는 거고 자기가 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있어요. 현재. 뒤에 좀 이따 홍준표 얘기도 할 텐데 네. 예. 되게 교묘하게 음.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권영세가 한 말하고 되게 비슷한 거. 그렇죠. 네. 네. 음. 그러니까 나는 이해해. 나는 너희들을 심지어는 끌어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권영세가 정확히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너무 폭력적인 부분은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근데 어떡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폭력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도 홍준표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공화정에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을 스펙트럼이라는 이름 하에 그냥 넣어버린 맞아요. 거예요. 그 안으로. 네. 예, 내란 세력. 요 안에서 그나마라도 읽을 수 있는 건 좀 훨씬 더 모호하게 표현했지만 네. 오세훈은 만약에 사람들이 이거 내란이잖아. 탄핵 당연한 거잖아. 일단은 그건 인정하고 시작하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보수의 대안을 찾자 이러면 그게 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얘기. 지금은 지금은 내란 다른 세력도 얘기가 끌어안겠다는 근데 거잖아요. 저기서 보면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울분에 차 있고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그래 기자니까 이제 노컷뉴스 기자니까 그렇겠지만 그래 니들이 보기에 이상하지. 이상한 놈들 맞지.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 이상한 놈들은 맞다는 생각은 또 깔려 있구나.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 앞뒤도 쭉 나오는 거 보면 계엄을 했어야 되진 않는다. 네. 뭐 되게 이해하는 척하지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결국은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다에 대한 생각은 다 있어. 오세훈한테. 맞아요. 네. 네. 다만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또는 마음속에서 뭐가 있냐면 부담스러운 극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이들을 좋게 생각하진 않아. 근데 이제 와서 끊어버리기에는 자기가 너무 깊이 연결돼 네.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약간 중도 코스프레도 해왔고 약간 합리적 모습 뭐 이런 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끌어안고 가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도 생각해. 네. 근데 이걸 애써서 뭐라고 포장하냐면 그래도 이게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일단은 받아주고 나서 달래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결국 끊지는 못하겠고 그런데 이상한 건 알겠고. 네. 그러니까 저런 어정쩡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 그러면 애들한테 밥 주자는 사람들은 매몰차게 끊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맨날 하지만 TBS 이 사람들 밥줄도 매몰차게 끊어버렸던 양반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법원 습격한 폭도들은 껴안겠다고? 장난칩니까 지금? 근데 그것 너무 웃기다. 그 와중에 그들이 이상하다는 본인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겠지만 네. 예, 이런 말이 나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분위기가 윤석열 버리자. 안 되겠다. 그리고 뭐 이게 계엄하고 이거 내란이라고 말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좀 문제가 있잖아. 라고 하는 쪽으로 다수가 돌아섰다면 당연히 그게 맞다고 얘기할 사람이라고. 완전 기회주의자. 네, 기회주의자의 네. 전형이고 굳이 말하면 아직도 자기가 중도 코스프레 하는 것으로 뭔가 캐릭터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나 기대는 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속마음을 좀 읽어보면 이러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제정신이 돌아오고 전열이 정비가 되면 나같이 좀 더 온건한 사람이 지지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온건 노선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야 근데 정광훈 집회에서 소리치신 건 아무리 봐도 온건하다고 보기가 그때 그 동영상이 아주
QHD로 남아 있거든요. QHD. 아니, 4K까지는 아니지만 이자들이 QHD로 남아 말하는 있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온건이라는 그 기준도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이상하죠. 예. 온건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온 거는 다수에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이념이나 정책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냥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거철 되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다는 게 지금까지 오세훈 그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요.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일치 단결해서 밀어줘도 안 돼요. 그 수가 안 나면 숫자만 보면 그냥 보여요. 예. 아, 나 이번에 안 되겠네. 근데 자꾸 몸은 안 된다. 아,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하지만 누구보다 이 자리에 서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5,400이 넘어가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10분이 넘었습니다. 아, 예. 아니 어디서 다 이렇게 꾸역꾸역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직 안 끝났으니까 뭐라고 또 돌변할지 몰라요. 예. 어디서 요걸 한 5분만 더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천까지 늘리면 더 좋고요. 네, 아, 너무 이거 좋죠. 그러면. 주차에 대한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적인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죠. 예. 자. 그래, 봉우리처럼 저렇게 궤변을 뱉을 때 부끄러워라도 하라고. 그렇지. 코라도 만지고. 어, 뭔가 얼굴이라도 좀 시뻘개지고 야. 이래야지 살아갔지. 이런 거짓말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저 사람들 진짜 강한 거야 정신들을. 아 기분 거기에- 나쁘게 오사사사네. 예, 바로 이제 홍준표가 나옵니다. 예. 홍준표입니다. 사진을 진짜 기가 아니 이거 교수님이 혹시 이거 보시는 이유가 예. 방송 보시는 이유가 이거 캡처하려고 기다리고 이상한 표정 캡처하려고. 저는 그날 얘기했던 나오는 얘기들 중에 가장 본질에 가까운 걸 찍습니다. 어. 예. 표정 진짜. 이거 저기 뭐지 이상민 씨 불러다가 읽어보라고 하고 싶다. 아니 진짜로 이상민 씨가 다른 사람 흉내는 솔직히 좀 다를 때도 있는데 예. 홍준표는 기가 막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내가 흉내를 내고 싶은데 내가 그런 거 못해. 음. 자,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뭐 누구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0월 유신을 했다. 헌법을 정지시키고 나라 체제를 바꿨다.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내란을 도모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도 그런 경우라면 내란죄. 그건 내란죄다. 이 말을 왜? 예, 요거는 왜냐면 나중에 요 중간에 제가 띈 건 손석희 그 앵커가 네. 한 번 더 확인 질문을 했어요. 아. 내란죄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그랬더니 요 지금 두 번째 요 단락을 얘기한 거예요. 그건 내란죄. 그건 내란죄다. 왜냐하면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했다. 당장 국회 앞에 탱크가 왔다. 전형적인 내란이다. 그럼 이제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이번에는.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르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그게 적절했나 부적절했나 문제지 불법이냐 아니냐 그건 나는 아니라고 본다.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쓸모 있는 얘기였어요. 네, 제가 이쯤에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컵으로 머리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네. 근데 이러고 나서 요거는 확인 질문만 이제 손석희 앵커가 했는데 이거는 유신은 내란죄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라고 했더니 그거라도 건지려고. 네.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전 이 질문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내란죄 일으킨 사람을 동상 왜 만드셨어요? 아 맞네 네. 대구시. 그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거 자세히 보면 그거 나예요. 그거 자세히 보세요. 그거 박정희 아니 나예요. 막 이랬을 거예요. 네. 아 근데 그 질문했으면 꼬라지 부렸을 것 같다. 아 막 딴 얘기한다 그러면서 진행자가 공정하지 못하구만 막 그러면서 딴 얘기 꼬라지 분명히 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손석희한테 못할 거야. 최욱한테만 하지. 만만하면 하거든. 아. 네. 이거 순간적으로 왜 이거를 들고 이건 생각하고 들고 온 거거든요. 왜 이 박정희는 괜히 끌고 왔을까? 이것도 약간 의외잖아요. 네. 진짜로 동상까지 만든 사람이 박정희는 왜 끌고 왔을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윤석열을 뭐 보호? 아니면 윤석열이 일으킨 거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고 생각할 수 정확히 있는데. 말하면 어제 홍준표의 이야기는 내란이다 아니다를 막 말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네. 굳이 내란죄를 물을 필요는 없다. 왜? 성공도 못했고 누구 죽은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비상대권 썼다가 그냥 실패한 건데 그걸 굳이 대통령을 내란죄까지 물어가지고 형사재판까지 해야 되느냐 요 정도 얘기예요. 그리고 속마음에도 사실 그게 있고 이 사람은 의외로 이재명만 제외하면 형사재판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어제도 말이 나왔었지만. 그래서 그 관련해서 네. 유시민 작가가 어제 굉장히 그 분노한 지점이 한 2개 있는데 네. 그 지점에서 되게 분노했어요.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도 걸작이었지. 저기 유시민 작가가 그랬거든요. 정권이 만약에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면 그 국힘 정치인들한테 한 명 한 명 전부 이재명 대표한테 했던 것처럼 탈탈 털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안 돼요. 뭐 대답을 거의 못했어요. 네. 그 지적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는 수사해야 되고 재판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권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정치인을 죽이려고 하는 행태를 지금 정당하다고 전제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본인들이 당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 거의 말을 못하랬다. 그 얘기를 했죠. 나도 털려본 사람이라고. 탈탈 털려봤다. 그랬더니 손석희가 한 번 더 질문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털리신 거냐. 그랬더니 계속 딴 말을 해. 맞아요.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더 물어봤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더 파고들었어야죠. 네, 그러니까 대충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부분이 나중에 혹시 문제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언이라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갔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혐의로 털리신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근데 자유한국당 자기 당 대표하고 대통령 선거에 이제 후보로 나오고 당 대표 할 때 그때 많이 털렸다라는 얘기 막 계속했고 자기 인생 내내 털렸다 그랬거든. 그거 거짓말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부가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검찰권 동원해가지고 이제 일부 문제 삼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를테면 가장 가까운 문재인 정부 때 얼마 안 된 그 시기 동안 실제로 털린 게 일단 뭘 털렸는지 물어봐야지. 네. 그 예전에 유시민 작가가 그 한동훈이 내 그 계좌 들여다봤다. 그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사과하고 결국엔 이게 유죄 판결까지 나왔단 말이야. 네. 솔직히 이거 가지고 유죄 판결 나오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예. 한동훈이 기세등등했던 시절이니 뭐 일종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그냥 그렇게 판결을 내서 벌금 판결을 낸 그런 경우 유죄라기보다 이제 벌금 판결이 나온 거죠. 예. 근데 지금 홍준표는 그러면 당했으면 그거 얘기하면 되지. 네. 네. 말을 못하더라고. 뭐 계좌를 꺼내봤단 얘기야? 네. 아니면 뭐 캐비넷에서 무슨 서류를 꺼내봤단 얘기야. 근데 너무 지나치게 모호하게 그냥 다 물타기한 걸 저는 넘긴 건 약간 아쉬워. 압수수색이라도 한번 받아봤냐고 저.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안 당해본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선거법 위반 이런 거 수사받은 적 있거든요, 홍준표 네. 시장이. 근데 뭐 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까지 가는 건 되게 큰 사건이고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저기 보수 정치인이라고 말하기 싫어. 극우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뭐 문재인 정부 때 맨날 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로 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이 흔히 쓰는 게 바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함으로써 마치 실제로 그런 사실이 일부 있었던 것처럼 오해되게 만드는 방식. 아까 뭐 탄핵 29번 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 네. 지들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까먹었을 거야. 처음에는 선동 문구로 만들었다가 네, 그런 식으로 기억을 구성하는데 탈탈 털렸다. 문재인 때. 이거 되게 흔한 문구거든. 쟤네들이 흔히 쓰는.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반드시 맞아. 물어봐야지. 물어봐야 돼. 네. 그리고 정권 바뀌면 진짜로 그런 역사를 하나 만들어 드리지 뭐. 탈탈 털리는 한 역사를. 번쯤은 그래야 다음에 토론 나가가지고 또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유 작가님이 정확하게 잘 얘기하셨어요. 당신 시장하면서 썼던 법인카드 관용차. 몇천 원 단위까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면 어떻겠냐. 그렇죠. 아, 맞다. 그리고 동상도 지금 지키려고 초소까지 만들었다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으며 그 동상 만드는 데는 얼마가 들어갔고 그렇지. 네. 이것만 털어도 이 양반은 동상의 아마 얼굴이 왜 당신 닮았는지부터 해가지고 누가 봐도 홍준표인데 왜 자꾸 박정희라고 우기는지. 그래놓고 박정희는 내란이라 그러고. 그래서 박정희는 왜 유시는 굳이 내란이라 그랬을까? 아까 검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윤석열은 탱크도 동원하지 않았고 탱크 금방 왔잖아. 끝났고. 네. 왔잖아 탱크. 헬기도 왔잖아. 그러니까 장갑차도 왔는데. 이 질문은 뭐냐면 네. 자기가 대구시장으로 동상까지 만들어 놓고 네. 다시 말해 박정희 유산 이 표를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보수의 적자로. 네. 그러면서 왜 약간 민감하게 유시는 내란이었다. 그 예를 드는 식으로 건드려 버렸냐는 거지. 그러게. 아, 전두환 가져와도 될 걸. 왜 전두환 가져와도 되는데. 네. 네. 왜 근데 박정희를 박정희는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희는 실제로 처벌을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전두환은 처벌을 받았고. 네. 그런 전두환은 네. 명확한 세 사례가 있어. 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한 것에 의한 처벌이 아니야. 아, 네. 아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사례로서 전두환을 들기에는 약간 그래. 민망하기도 하고 약간 네. 안 맞기도 해. 그렇죠. 군인일 때 한 거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대통령이 몇 명 없어.
중요한 건 예. 맞아. 대통령 몇 명 없어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직 몇 명 없죠. 결국 박정희 데려다가 해야 되는데 이거가 10월 유신 가지고 와서 한 거야. 예, 저는 약간은 준비된 것과 우발적인 게 겹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자기가 내란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박정희를 희생시킨 거지. 그럼 약간은 그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내란을 따지면 안 된다. 라는 정도 큰 얼개는 준비를 해왔는데 그렇지. 이게 유시민 작가의 대화 과정에서 근거를 대야 되다 보니까 박정희를 대버린 거는 약간 우발적일 수도 있겠네. 예. 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은 없어. 그렇지. 사실 박정희 밖에. 그러니까 자기 논리 구조 안에서 대통령이 내란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헌법이랑 비상계엄에 관련된 것들에 그러니까 헌법에서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를 달아놓을 이유가 없거든. 그렇죠. 대통령이 할 수 있어. 대통령은 언제나 내란이 대상이 아닌 거니까. 그럼 내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그럼 내란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뭘까? 이 부분에서 이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의 비상계엄은 아니다. 라고 하면은 과거에 있는 사례 중에 제일 큰 사례 하나 정도 가져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그걸로 이 사람은 사법적 판단 안 받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심지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대충 넘어갈 수 있다. 대통령의 어떤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요 얘기 정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은 박정희가 당한 거를 윤석열이 똑같이 당하면 우리도 사법적으로 안 물어볼게요. 너무 센데 그건? 그럼 되잖아. 탕탕탕.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아, 그 얘기한 거였어? 네. 네.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이게 홍준표 시장 얼굴을 되게 유심히 봤어요. 제가 사람들 말할 때 사람들 얼굴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유심히 봤는데 그 유시민 작가가 약간 좀 텐션이 올라가고 좀 목소 언성이 높아지니까 쫄은 게 보여요. 그래서 딱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양반이 이제 정치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뒷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네. 바로 옆에서 여러 번 봤잖아요. 예. 늙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솔직히 늙으니까 네. 좀 버럭하면 이제 어유 이렇게 되는 거야. 힘도 좀 없고. 근데 그게 얼굴에 다 보여. 등도 굽었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육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그건 상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기력이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홍준표가 아니야. 네. 그리고 지금 홍카콜라 이미지 유지하려고 죽어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네. 한 번이라도 더 어쨌든 대통령에 나와 보려고. 네. 지금 정말 무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구를 이끌고 진짜 노고지. 네, 노구를 이끌고 나와서 한 겁니다. 전 스탠딩해서 토론조차 앞으로 잘 못할 거라고 봐요. 많이 그러면은 생각해줬군요. 홍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 뭐 런닝 인터뷰 이런 거 하면 되겠네. 런닝 셔츠 입고 아니 그래서 그 M장기에 가면 런터뷰라고 있어요. 네. 그 런닝머신 위에서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뭐 알아서 네. 예. 자 어쨌든 자꾸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MBC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유시민하고 붙으려면 어디서 좀 그래도 홍준표 정도 체급이 있어야지.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건 이해는 하겠는데 전 이 시점에서 자꾸 내란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토론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예. 이런 게 과연 온당한가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그게 아쉬웠어요. 네. 근데 뭐 손석희 왜 저 늙은이가 나와가지고 하는 개소리를 온국이 듣고 있어야 됩니까? 어? 아니 그리고 이 양반 자존심도 없나? 명태균 선거 부정 때문에 당신이 떨어졌잖아요. 윤석열한테 제일 열받아야 되는 사람 맞아. 아니야 사실? 맞아. 홍준표보다 2% 더 나오게 해주이소. 네. 근데 막 윤석열 앞에 가면 넙죽 엎고 윤석열이 아이 그래도 와서 팍 치니까 막 움찔 또 이러고 막 요만해 다들. 교수님의 표정을 보니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넣으셨네. 예. 네. 이거 좀 이제 보기 싫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 얼굴 가린 거 가져와. 네. 예.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극우에서 너무 폭동도 일으키고 내란을 계속 선동하고 그러니까 사실 좀 더러운 거는 피한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저도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저쪽 네. 뉴스를. 네. 근데 이거는 좀 주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동안 탄핵 반대 집회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배인규가 27일에 갑자기
탄핵 반대 집회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야 근데 나 이 네. 인터뷰 정말 충격적이긴 했어요. 이걸 지 입으로 다 얘기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와. 언론들은 이제 벌써 이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구속 기소의 효과다. 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맞아요.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너무 보도를 안 해주더라고. 네. 아무튼 이렇게 배인규가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집회 안 한다. 텔레그램 여론정화도 안 한다. 텔레그램 여론정화는 그 윤석열 비판하는 기사에 몰려가서 악플 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네. 조직적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텔레그램에서. 그것도 이제 안 하겠다. 왜냐면 민주당에서 이제 이거 만들어가지고 추적하기 시작했거든요. 음. 네. 네, 꼬리 잡힐 것 같아요. 네, 이건 불법의 여지가 있죠. 네. 그 업무방해 같은 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한다는 거고. 기존 집회를 폄훼하는 수많은 유튜버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것이다. 야, 그 와중에도 가오를 챙기네. 아니 근데 나는 이것도 야. 되게 자백으로 보인 게 기회를 양보한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뭘 많이 해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너희들한테 양보하겠다는 얘기잖아. 그것도 무의식 중에 드러나네. 이명수 기자한테 전화했던 그 목소리 들으면 다 누군지 아는데 누군지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그 유튜버. 네, 저 누군지 알죠. 걔가 한 말이 얘가 정광훈 밑에 붙으면서 못해도 탄핵 반대 집회하면서 10억은 챙겼을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니까 일단 한 절반 정도 허세는 걷어내야 돼요. 네, 그럼 못해도 2, 3, 4억은 챙겼다는 얘기잖아. 많이 챙겼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난 충분히 해먹었으니까 기회 양보하겠다고 지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 지금. 저 똥멍청이가.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확실히 내부 분열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비방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등을 중심으로 신혜식 배인규 죽이기에 앞장섰고 네가 뭐라고 죽여 죽이길. 네 뭔데? 아우 진짜. 특정 유튜버들이 계속적인 비난을 이어오고 있고 폭력 시위를 선동한 게 사실이다. 야, 이거 또 실토를 합니다. 예. 저한테도 코인 빨고 다 빨고 도망가네 라고 할 것을 알고 있다. 모 유튜버는 심지어 나를 화교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저쪽은 마음에 안 들면 다 화교야. 다 화교야. 예. 다 중국인이고. 예. 내가 얼마나 더 해명을 해야 하냐. 공개 저격을 하니 그게 사실화가 되지 않나.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놈의 틀딱 프레임을 깨려고 2030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만 내가 연단에 올렸다. 나 이것도 너무 놀랐어 진짜. 우파 집회에 서기 힘들어서 돈을 2배씩 줬다. 그래야 나온다. 요거 이제 댄스팀 관련된 얘기인데. 네. 그리고 이 방송하는 내내 너 코인 빨아먹었지라는 댓글이 계속 올라와. 맞아요. 코인만 빨아먹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하니까 나 돈 많이 썼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네, 이게 돈 주고 2030을 집회에 불렀다는 거를 실토해 버렸어요. 네. 우리 품격 있는 그 해시 라이브의 시사 번역기에 저 인간의 걸 올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괜히 자기가 뭐 된 것처럼 그러게. 느껴질까 봐. 예.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른바 그쪽의 지형을 그대로 요약해 주고 맞아요.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몇 개 잘라내고 이제 가져온 내용이에요. 저러고들 있어요. 아, 이게 너무 투명해요. 이 사람이 한 얘기 그대로야 현실이. 예. 예. 그래가지고 뭐. 배인규 씨는 생각보다 되게 투명해요. 그 폭동 일으킬 때도 영상 빨리 지워. 체질대로 다 잡혀가면 니네 책임질 거야? 범죄라는 걸 얘기해 방송에서. 빨리 안 줘! 네. 근데 그 영상이 남았어. 빨리 안 줘! 하는 영상이 남았어. 그냥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 어떻게 보면. 지능 무슨 일이야 진짜. 우리 그 이준석은 네. 희두 씨가 막 하고 있잖아요. 네. 배인규 거업님 막 하면 어때요? 잘할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일단 너는 가서 모발이식부터 받고.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농담 앞에 건 농담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지들 논리에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 하는 짓 보니까 화교네. 이런 것도 쳐버릴 것 같아 진짜. 이것도 그냥 아무 근거가 없어.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으면 화교야. 아휴. 근데 이거를 마치 지가 다 안다는 듯이 말한 것도 되게 가짠잖아요. 예. 나 니들이 이렇게 욕할 거 알고 있어. 왜냐면 그게 사실이 지가 해먹었거든. 코인 겁나 빨아먹었거든. 그리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 화교로 많이 몰아갔죠. 어. 네, 한 대로 당하는 겁니다. 한 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안 내려? 하는데 영상 안 내려가서 이제 네가 잡혀 들어갈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예. 아무튼 그 우리가 의심만 해오던 그 뭐 돈으로 집회 사람들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 이미 전광훈도 몇 개 나왔잖아요. 뭐 5만 원씩 줄게 이것도 네. 나오고 내가 배인규 실토하고 내가 만약에 그 저기 뭐지 이번에 그 서부지법 그 폭력 사건 난동 사건을 전담 형사라면 이 말 듣고 귀가 번쩍 뛰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귀가 안 뛰었다라면 정신 차리세요. 얼마나 큰 힌트를 준 건지 아세요 지금? 그럼요. 이거 다 그림표 그리게 만들어줘.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맞아. 되겠어요? 실명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단 정광훈은 솔직히 우리나라 경찰이 못 잡잖아.
와서 경찰에 뭐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CIA에 부탁해야 되는 겁니까? 아. 근데 이제 저쪽에서 CIA도 포기했대요. 네. CIA도 배신자라고. 예. 그래서 요즘엔 KFC에 주로 이제 뭐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BHC, KFC에 많이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쳐버릴 것 같아. 우리나라 경찰은 정광훈 못 잡잖아. 그럼 얘 잡으면 되겠네. 음. 얘 되게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잡으면 다 불 것 같지 않아요? 네. 잡아서 한 옆구리 2대만 치면 바로 다 불 것 같은데? 6천까지 6천이 넘었네요. 왔습니다. 아 왜 그래 자, 진짜. 야, 무려 뭐 10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 자, 아니 6천이 왜? 도대체 왜? 아니 오늘 혹시 썸네일을 엄청 자극적인 거 만들어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썸네일에 개인기 있대. 썸네일도 평범한데. 예. 이상하네. 왜 그러는 거야? 자, 6천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이제 제가 예. 예.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말고 오신 분들은 봉우리가 쌌으니까 예. 오늘 방송에 슈퍼챗 싸주신 분들께 예. 예. 제가 따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근데 슈퍼챗 오늘 겁내 많이 썼어. 그럼 난 1,000원만 싸야겠다. 1,000원만. 1,000원만 싸고 커피 쿠폰 한 5. 야, 이럴 때는 천재 맞다니까 이럴 때는. 야, 여러분 1,000원만 쓰세요. 1,000원만. 투자 대비 수익이 상당하네. 자, 10,000원 밑으로는 슈퍼챗 아닙니다. 10,000원 밑으로는 노멀 챗이에요. 10,000원이 넘어가야 슈퍼챗입니다. 야 이걸 또 이렇게 괜히 말해줬다. 살짝 채팅으로 쳐줄 걸. 야, 봉우리 참 이럴 때 진짜 머리 잘 돌아가. 네. 되게 그러니까 저는 사악한 쪽으로 많이 잘 돌아가잖아요. 예. 쟤는 되게 찌질한 쪽으로 잘 돌아가. 여러분 왜 4,000원이 여름에 간내 먹는 네, 이들 그런 같은 거, 그런 있잖아. 거, 이런 거. 네. 그 뭐 돈 안 내고 좋아. 도망가는 방법 뭐 이런 거. 돈 안 내고 도망가지 않고 돈 안 내고 도망가지 않고 1,000원만 깎아줘 이런 건 가능하죠. 예. 어쨌든 아. 예. 여러분 농담이고 슈퍼챗 쏘신 분들께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렇다고 1,000원은 좀 인간적으로 그러지 맙시다. 네. 너무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악당도 좀 멋있는 악당 좋아한다고. 짜치는 악당 제일 싫어요 내가. 짜치고 찌질한 악당 너무 싫어. 한 3,000원 정도로 하세요. 그럼 3,000원. 닥쳐 이씨. 딱 바로 봐봐. 자 지방 방송 꺼요. 뭘 보고 저렇게 웃으시는 거지 근데? 저 방송을 하고 싶으면 다른 스튜디오를 빌리시고 여기는 방송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네. 아무튼 오늘 시사 번역기를 엄청 지금 길게 했는데 스포츠 많이 쏟아지는데? 3,000원. 7시원 3,000원. 너는 안 준다 내가. 예. 커피 이 정도 커피 쏘는 거 가지고 난 망했네 이제. 파산하겠네.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길게 했어요 지금 시사. 네. 네. 이거 봐 계속 오잖아. 아 좋다. 해치집 20만 갑시다. 감사합니다. 당근 PD 그새 3,000원 쌌어. 그거야. 이 좋은 아이디어는 공유해야 돼. 여기서 내려 먹어. 아 나 저 형 진짜. 3,000원 슈퍼챗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러면 제가 사악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네? 나 사악해지기로 뭘 어머, 많아. 엄청 싸주시는데? 3,000원 또 올랐어. 3,000원짜리. 너무 웃기다. 이거 나보다 많이 써야 될 수도 있겠는데? 계속 올라오는데. 내가 여기 계신 분보다 사람 수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잠깐만. 지금 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진 이유를 알겠어. 저기서 슈퍼챗 쏘고 있어. 자, 중복 커피 안 됩니다. 중복은 봉우리 것만 받아가세요. 할리방이도 3,100원. 3,100원. 히드님 고맙습니다. 역시 히드님 나랑 통해. 그래도 나보다 조금 양심적이네. 100원 더 했네. 네. 어떡하지? 겁나 많이 올라오는데. 내가 몇 명인지 명단 뽑아줘야 되잖아. 네, 이러면 일이 커지는데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보내드려요? 예? 어떻게 보내드려요? 예전에? 이거 보내드리는 방법이요? 네. 지금부터 생각해봐야죠. 뭐야. 왜냐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없거든. 네, 없죠, 당연히. 유튜브에는. 여러분 속았어요. 3,000원 벌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업님의 전화번호를 공개할게요. 안 돼!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전화기를 한 개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려고 만든 이거 전화기가 보내드릴 아닙니다. 수가 없네. 에이, 김샜네. 여기 계신 분들은 나눠드릴 수 있어요. 저는 사드리는 거고. 아, 그렇군요. 6천 명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최상목도 아니고. 예. 예. 그럴수록 난 지시문건을 커피 안 받았어요. 사면 너 혼자 간다. 난 다 털어놓을 수 뭐 있으니까. 아쉬운 대로 일단 봉은이한테 커피 받으시고. 예. 이건 속았다 여러분. 자, 그러면 시사번역기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원래 2부가 이제 미디어 정거장인데 1, 2부 특집이니까 이 중간에 소담수담을 조금 줄인 밈경연대가 있습니다. 밈경연대는 근데 뭔가요? 예? 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밈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응모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중에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뽑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밈경연대회로. 그럼 미리 이렇게 이제 취합은 해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 야, 우리 PD 형 바빴겠다. 그러면 그럼 형은 뭐 했어? 아까 그 중에 동영상 포함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열심히 테스트 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 물은 여기 있으니까 소담수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